해령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갔대요.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국경연선에서 경비대 소대장 중대장 정도 했으면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.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소문 좀 들은 건 있어요? 제가 그 북한에 있으면서 한국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저는 궁금하지는 않았어요. 왜요? 한국 올 거 아니니까.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? 이유라는 게 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배고프고 그때는 제가 농계번에 갈 때는 배고프고 살기 힘들고 나는 군생활을 했으니까 그걸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.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자꾸 나보고 넘어오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았어요. 한국 사회가 어떤지 하는 거는 드라마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한국에 오면은 북한 사람 탈북자들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울타리 집성촌처럼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사는 줄 알았어요.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알았어요? 북한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알았냐면 대표님이 있을 때 시기와 제가 있었던 시기가 비슷할 건데 제가 2004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완해통역원으로 배치받아 왔는데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런 강연재강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. 그 몽골의 어떤 내몽고라는 지역에 황장엽 이 반역군자가 월경한 자들과 뭐 집단 오물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반북이여 뭔가를 외치는 조직을 만들어서 뭐를 우리 공화국을 무슨 음해하고 뭐해하고 이런 거 아마 기억이 있으면 있을 겁니다. 그런 강연을 우리 좀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2004년, 2005년 이럴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남조선에 갔으면 조용히 살지. 응? 부모도 형제도 다 여기 있는데 못 알아 반북이여 공화국을 비방하고 있을까? 내 같으면 저렇게 감사하게 남조선에 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는데 미치지 않고서 뭐 북한에다 이렇게 주먹질하며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때 나는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는 이미 막 노란물이 막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 두만강을 건너서 언젠가는 저런 자유의 땅에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나는 그랬구나. 나는 그때 내가 말로 간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남한에 가서 어느 만큼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난 해령 사람들은 한지 건너 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산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. 혹시 해령에서 살면서 저 집에 딸은 탈북했어, 저 집에 아들이 탈북했어 라는 집과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집과의 생활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나요? 아유 그렇죠. 거기 탈북하지 못한 집은 탈북한 그 자녀들 있는 집을 엄청 부러워했죠. 어떻게 부러워해요? 돈을 쓰니까. 어떻게 확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? 그래도 뭐 돈은 멀리 쓰잖아요. 중국을 통해서 돈을 받아오지만은 야 국경 연선 사람들은 그때 당시 머리가 다 깨서 탈북 못한 집안들은 완전히 그 하바닥 취급당하고 막 그렇게 됐죠. 그 탈북한 집 가족들은 벌써 간부들 다 끼고 있어요.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그리고 간부들도 탈북한 집 사람들하고 대상을 하지 탈북 못한 집 사람들하고는 대상을 안 해요. 왜 그런가요? 탈북한 뇌물 집은 사이니까. 탈북한 집은 털어서 그래도 밥 한 그릇이라도 나온단 그렇죠. 말이죠. 근데 탈북한 가족이 없는 집은 털어서 먼지도 안 나온단 없죠. 말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있는 탈북자 가족의 집과 가깝게 간부들도 지내는 게 술 한 잔 얻어먹어도 참 쉽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러워했다. 해령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저 집 많이 부러워하는 정도 엄청 부러워하죠. 저 집 딸년이 뭐 중국에 갔는데 자기네 앞집에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대요. 근데 어느 날부터 빛깔이 때깔이 다르더라. 그래서 자기는 그때 중국 남자랑 시집 가야 되겠다. 중국에 시집 가야 되겠다. 이 생각하고 자기 중국 넘어왔다.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일 넘겨 보내줄 때 그 이외에 또 기억에 남는 어떤 다른 여자나 뭐 가족이 넘겨 보내줬다거나 이런 가족 넘겨 보낸 적은 없고 그저 엄마하고 딸 그저 요 정도 가족은 넘겨 보내고 지구 쏙쏙 지구에다 태워가지고 넘겨 보낸 기억도 있고 저는 뭐 사람 넘겨 보내는 게 기본인 게 아니고 저는 성리밀수를 기본으로 했거든요. 저 성리밀수 그 배 타고 넘어왔잖아요. 나루터로. 그래서 성리밀수 하는 배를 타고. 네, 그래서 9월 달에 넘었습니다. 그래서 성리밀수 기본으로 했고 그리고 뭐 멧돼지나 뭐 너루 이런 거
그런 걸 중국에다 넘기고. 넘겨주고 돈 받고. 뭐. 그러면 국경연선에 있는 소대장, 중대장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넘겨보내줍니다. 그러면 밑에 있는 하전사들은 남용할 지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탈북하겠다고 하면 탈북자를 넘겨주나요? 하전사들은 눈이 돌아가는 애들은 해요. 자기가 근무소는 그 근무지로 그렇죠. 넘겨주는 거 하나요? 그리고 좀 눈이 돌아가는 애들은 자기 지휘관한테 보고해요. 넘겨보내줬다고? 내가 오늘 누구 좀 넘겨보내려고 하는데 눈 좀 감아주세요. 이렇게 하고 알았다 하면 넘겨보내고 담배 한 버릇 같은 거 갖다 주고 그 정도로. 그냥 담배만 가져다 주고 그 정도로 커버치는 거예요. 근데 요즘 들어서서 국경연선에 2km, 3km 전방에 하나씩 CCTV 설치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그거는 있어요? 뭐 그런 얘기는 철조망도 설치하고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. 그러면 그 안에서는 중대 안에서 만약에 넘겨가다가 탈북자를 잡았어요. 그 부대 초소에서 내가 가나라는 초소에서 그 잡으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? 중대장 선에서 어떻게 스마일 해치울 수 있는 그게 있나요? 할 수가 없죠. 왜요? 봐줄 수 있잖아요, 중대장. 중대는 중대장, 정치던, 보이던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세 명이 합심이 되면은 중대 안에서 자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합심돼 있는 중대가 별로 없거든요. 우리 중대는 합심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 그 여자 가족이 여기 지금 다 와 있는데 네. 그 집 할머니가 한번 보따리 만큼 중고 옷이랑 가지고 넘어왔던 적이 있거든요. 그거를 저하고 약속도 없이 넘어왔어요. 넘어오다가 우리 대원들한테 붙잡혔어요. 네. 그 중대에다 갖다 바쳤죠. 네. 중대에서 그 내가 없을 때 취급하다가 그 대대를 올려 보냈어요. 올려 보내는 거 그다음 내가 그거 나서서 다시 끌어왔거든요. 그렇게 해서 그 내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중대에서 세 명이 합심하면은 그런 일이 가능은 해요. 근데 세 명이 이렇게 합심되는 중대가 별로 없어요. 그게 서로 감시하라고 그 중대장, 중대정치던, 중대보위던 이렇게 세 명이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국경연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넘겨보냈을 때 남자가 많았나요? 여자가 많았나요? 압도적으로? 넘어가는 여자가 많죠. 그럼 보통 남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넘어가겠다 그럽니까? 남자들은 친척 돈 아니면 밀수 그리고 뭐 한국에서 넘어오는 돈 받으러 그런 게 대체로 많았고 돈 받으러 넘어왔다가는 그다음 바로 또 북한으로 들어오는 그렇죠. 거나요? 남자들은 대체로 넘어가면은 대체로 다 넘어오죠. 여자들은 대체로 보면 중국에 다 그 가족이 있고 또 한국 기도로 넘어가면서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. 그럼 저는 혹시 북한 안에서 남성으로 살았잖아요. 근데 북한 여성들이 중국의 중국 남자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간다,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혜령 씨 남자들은 알고 있었나요? 여자들이 막강하게 그렇죠. 다 넘어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. 알고 있었죠. 처음에는 그 여자들을 좀 안 좋게 봤었죠. 네. 그런데 점점 이 북한의 그 사회가 안 좋아지고 또 이 중국에 대한 환상이 생기면서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요 이제는. 네네. 그렇죠. 이제는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.